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이번 한 주가 또 어떻게 흘러간지 모르게 정말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장 초반에 좀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이어오다가, 그리고 다행히 수요일 날부터죠. 이 일본 때문에 이제 증시가 좀 굉장히 괴로움을 겪다가 다행히 수요일부터 좀 반등이 일어났죠. 미국에서 오는 금리나 발언으로 인해서 수, 목, 금 이제 3일간은 지수가 그래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굉장히 큰 변곡점 위치에서 반등이 나와줘서 다행이고요. 그러한 자리가 깨지면 추가적으로 많은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도 반등이 나와준 게 천만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반등이 나와서 좀 3일 동안 뭐 우리 청취자님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의 계좌가 그나마 조금 복구가 좀 많이 되셨기를 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전일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한 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재확인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기 금리 인하에 대한 단기 기대감이죠. 그래서 상승으로 마감하였고요. 사실 지금의 주가에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해봐야 돼요. 왜냐, 이미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주식이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실적 펀더멘탈 없이 유동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악재보다는 뭐 악재를 걷어줄 만한, 즉 호재가 없어도 악재만 없어져도 이게 또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재가 제거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미중 무역 협상이 양호한 흐름으로 가야 되고, 현재 이 말로 나오는 부분이 금리 인하가 단행이 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미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옵션 만기를 봤을 때 큰 탈 없이 보낸 증시는 보통 그 다음날 변곡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사실 야간 선물에서 대략 뭐 한 0.3% 정도가 빠지는 모습이어서 시장이 잠시나 흔들릴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장이 열리고 나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크게 없었던 하루였다. 단지 오전에 강하게 들어왔던 이쪽에 수급이 오후 들어서 좀 빠진 부분은 있었어요. 외인이 빠진 부분은 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양호하게 다른 대형주로 골고루 좀 흐르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지금 일단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음, 약간의 단기 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거를 추세적 상승보다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박스권 흐름. 그리고 최근 급락으로 인해서 3일간 양호한 흐름과 단기 반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제 수급 공백 현상이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빠지면서 공백이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 잠시 메꿔지면서 강하게 상승 탄력이 나온 종목들이 덜어 있더라라고 생각이 되고, 보면 코스피의 경우는 수급에 큰 이탈은 없었습니다. 오늘 뭐 큰 이탈은 없었고, 하나 코스닥이 장초 500억 정도 빠르게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빠져나갔죠. 이제 많이 올라와서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5G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뚫으면서 매도가 나간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지수가 상승할 때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실적을 앞두고 여전히 5G 주가 강세를 보였어요.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일본과도 별다른 관계가 없고, 미중 무역 분쟁에도 큰 관계가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실적이라는 팩트, 산업이라는 전망 등이 모여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공략했던 네페스가 오늘 또 강한 흐름을 보였죠. 비메모리 쪽에서. 그래서 이쪽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시장에 말하는 것 같고, 보면은 이제 섹터의 대장급들만 강한 반등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는 주도주 위주의 매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뭐 주도주급에서 놀아야죠. 주도주급에서 놀아야 그게 반등이 커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개별 뭐 실적주라든지 하나를 뽑아서 추세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잡고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일로 예정되어 있던 한일 과장급 협의 내용도 좀 있었고요. 또 시장이 반등하면서 어제 남북경협주가 움직이고 등등의 이슈로 힘의 즉 수급의 분산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많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본 관련해서 이제 뭐 협의를 하려고 미국에서 뭘 파견을 하고 뭐 기사도 있었죠. 한미일이 잘 지내야 된다라는 그런 등의 기사가 있었는데 아직은 그렇습니다. 다음 주 15일 이제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하는 부분이 있고 18일 뭐 답변 시한이 있고요. 21일 참여원이 있는데 지금 오늘 예정되었던 12일 과장급 면담에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찬밥 신세 만들면서 창고에서 협의하는 모습의 사진을 찍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즉 이런 부분이 어떻게 월요일날 시장에 반응이 될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는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될 것 같고, 지금 날짜로는 15일이니까 18일 답변이 나오는 기간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15, 16, 17 이전에 까지는 이슈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까지 해서 단기적인 이쪽 섹터의 매매를 마무리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율은 뭐 양호한 흐름이고요. 근데 이제 시간 외에서 소폭 상승을 하는데 이거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환율은 아직 안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제약바이오, 이쪽이 시장이 반등해도 반등의 힘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이 반등을 하더라도 그냥 보내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손절 그런 게 아니라 매수가 아니죠. 지금 가는 섹터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섹터를 보고, 제약바이오는 이게 바닥을 완전히 다지는 횡보 구간이 좀 길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의 횡보 구간이 확실히 나와야 좀 돌리는지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업주 찌라시가 난무하더라고요. 어제 나왔던 찌라시 이후에 또 이게 아니다라는 보도 등 자꾸 다른 류의 기사가 쏟아지는데 모든 경업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장급 여전하게 개성공단 금강산 안에서 대장급만 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야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비핵화 이야기가 나왔을 때야 비핵화 관련주가 좀 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핵화 관련주까지 한번 한 3개 정도를 보고 진행을 해 봐야 되고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네,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수급으로는 장 초반에 코스닥 개인이 500억을 사다가 급격하게 밀려요. 급격하게 빠지면서 지수가 상방을 치고, 이러한 수급이 이제 개인이 다시 수급을 사들이니까 외인이 파는 좀 약간 이러한 교체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보였던 것 같고, 역시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때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초에 통신 쪽이 좀 강했는데, 사실 장 초반에 지수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좀 잡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9시 30분 정도는 약간 뭐 종목별로 혼조 양상을 좀 보여서 눈치 보기였는데, 오늘은 조금 놓친 게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어제까지 매매를 청산을 했는데 오늘 추가 상승이 좀 이루어져서요. 그러나 그래도 반도체 쪽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이익 실현까지 끝내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놨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 부분은 양호하게 흘러갔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해 증시만 보죠. 상해 증시 이 갭 구간에서 일단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정도까지 3천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내 증시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일단 오늘도 삼성전자 한번 보죠. 외국인은 계속 사요. 계속 아직까지는 뭐 삼성전자를 좋아서 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구간, 이 추세 상단 구간에서는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뚫는다면야 뭔가 이슈가 있겠지만 아직 일본하고의 그 이슈가 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적으로 아직은 네 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추가적인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면 또 반도체 쪽을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랑 삼성전자 주가, 그리고 복합적으로 반도체 가격을 다 놓고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뭐 개인이 삼성전자를 사겠습니까? 반도체 장비, D램, 낸드 쪽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은 뭐 시간이 지나면 네, 우상향을 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양호하고요. 일단은 갭을 떴기 때문에 얘가 뭐 상단을 여기까지 가서 멈출지 여기서 멈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강한 흐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에 각도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얘가 가면 반도체 주들이 다 가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보죠. 동진세미캠. 어제 동진세미캠의 매도가 나가고 이제 따로 매수를 못하고 지금 보고만 있습니다. 보고만 있고요. 사실 좀 아쉬운 게 어제 후성을 들어갔는데 오늘 동진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여전히 이쪽 섹터는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살아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눌림을 갖고 이거를 뚫고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뚫을 건지, 하지만은 이거를 한번 정도 뚫어 줄 거로 일단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에서 눌림목을 좀 더 지켜보고요. 일단은 11선 반등까지 나왔네요. 11선 반등까지 나왔어요. 그럼 후성 어제 종가 매매로 들어가서 일단은 이제 여기서 자동적으로 매도가 조금 나갔습니다. 매도가 나가고 다시 좀 밑에서 이렇게 잡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전에 잡고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불화수소를 뭐 들여온다라는 뭐 찌라시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도 안 좋았던 과정 속에서 좀 밀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양쪽을 다 열어봐야 돼요. 8,2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요.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월요일날 장이 열리면 대응을 하겠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때 발생한 거래 대금 등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흐름을 예상을 하고 좀 지켜보고, 시간에는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 의미가 없는 뭐 장중에 거래 대금 500억인데 8억은 무의미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유지인트는 이제 이거를 제가 일지테크와
함께 말씀드렸어요. 일지테크처럼 공략을 하는 종목이라고. 시초가에. 네, 유지인트는 시간 외에 올렸다가 장 초반에 좀 밀었어요. 장 초반에 이렇게 미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삼자배장 유상증자를 600원에 한다라는 게 있어서 좀 주가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을지언정 이거는 매매하기가 좀 그래서 아예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려놓고 버팅기는 모습을 보이니까 관심 종목으로는 좀 더 볼게요. 관심 종목으로 좀 더 보고, YN텍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올라가면 이 위에서 매매를 할 거예요. 8,500원 위에서. 아직은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 그리고 KMW 신고가 나왔네요. 원래 오늘 KMW라든지 오이솔루션이 신고가를 치면 제가 HFR을 공략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공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해버리는 밤에 이거를 공략을 못했고, 5G 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예요.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대체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한 번 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 쌍풍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서 거래량이 안 터지면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단기 상승 정도만 보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네페스 관심만 갖고 종목은 이제 매매를 못했고, 이때 이제 이날 고가 매도하고 못하고 하는데 어제가 매수 맥점이었네요. 그렇게 보면 어제가 매수 맥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LB세미콘을 좀 노려볼까 합니다. LB세미콘이 전고점을 돌파할 건지, 자리상으로는요 저거 돌파할 건지. 지금 뭐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장이 좋아야 되고 특별한 악재가 없는 날에 날려야 됩니다. 얘가 11,550원이 무슨 여기에다가 뭘 깔아놓은 것처럼 지금 막히고 있는데, 이 지점을 뚫어버린다면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여기에 뚫으면 12,300원의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있으면 또 신고가 행진을 한번 해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전일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래 하다 날리는데, 이것도 여기서 이래 하다 날리겠죠. 날리는 과정에 프로그램 들어와야 되고, AP 시스템은 많이 올라갔는데 추가 상승 시 여기에서는 매도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 적어도 다 못 팔겠으면 물량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고, 위닉스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죠. 근데 이 구간 오면 여기서 일단 여기를 깨고 내려가 버렸으니까 물량 부담이 생길 거예요. 아무리 시장 영황이어도 여기서는 매도를 하고 다시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아니면 굉장히 오래 봐야 됩니다. 굉장히. 체시스는 지금 흐름 나쁘지 않아요. 얘는 공략을 하려고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좀 흠이 이 거래대금이 10억분이 안 터져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백강 소재가 그나마 거래대금은 좀 더 낮죠. 그나마 50억짜리니까. 그래서 백광이 이런 자리에 지지를 받으면 좀 봐보고, 양호해요. 5일선 쌍바닥 구간을 좀 찍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백광을 조만간 한번 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려보려고. 전일 드림 시큐리티 이거는 계속 매매는 안 하고 일단은 째려보고 있는 거고요. 언제 이렇게 지금 올려놓고 삼각 수렴을 하고 있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지금 재는 자리 같으니까요. 그 LTC
소재인데 얘가 오늘 시장이 이쪽 소재 쪽으로는 전혀 반응을 못해서 다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반등하는 거 모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워낙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라 이거는 반등하면 잘 빠져나와야 돼요. 한국주철관 오늘 단기 반등 나와서 일단은 1차 시세는 끝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빼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얘는 공략을 아직 못했고요. 여기서 더 지켜지는 걸 보고 가야 되는데 빼서 이러게 되면 물량만 쌓여서 좋진 않아요. 전혀. 그리고 2차 전지가 강하더라고요. 2차 전지주들 여기다 적어놔야 되겠다. 5G 2차 전지 섹터 강세. 그래서 LNF가 일단은 강력한 게 지금 상승 중이어서 이게 어디까지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작년 10월 달 이 급락했을 때 이후로도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은 없었어요. 지금 추세를 뭐 완벽하게 돌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120선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 보고 추세 돌리는 것까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구간이고, 지금부터 추적해서 나가도 나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주는 걸로 하고요. 둘 다 시총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우선적으로 굉장히 잘 갔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일진 머트리얼즈도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앞으로 다음 주에는 조금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그널 매매 2기 모집하는데 이제 모집 인원은 거의 차 들어가고 있으니까 오셔서 이제 관심 있으시는 분은 네, 시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